임플란트 하나 갖고 그래. 난 벌써 임플란트 4개나 했어.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훈장이 아닙니다. 치과 가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치과 치료는 타이밍을 놓치면 치료도 더 아프고 오래 걸리고 여러 번 가야 하고 돈도 더 듭니다. 그러니 별일 없어도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도 아껴주는 다양한 치과 치료들에 대해 콕콕 쏙쏙 알아봅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28개의 치아들이 가지런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잇몸이 있고 그 위아래로 신경들이 지나고 있죠. 이렇게 치아, 잇몸, 신경이 일반적인 치과 치료의 주요 원인 요소들이죠. 일반적인 충치 치료는 떼우고 씌우는 치료들이죠. 금, 세라믹,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머, 아말감 같은 충전재를 사용해서 씌우고 떼우게 됩니다. 요즘은 구강 내부를 스캔한 다음에 지르코니아 블록을 깎아서 40분 내에 치아를 만들어서 씌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떼우고 씌우는 걸로도 안 되면 그때는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철 치료는 크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임플란트는 치료 대상인 치아를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예 뽑아버리고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기도 하고 가장 저렴한 나라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아는 뿌리 부분과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머리 부분으로 나뉘는데 치료 대부분의 시간은 뿌리 부분을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임플란트를 심은 곳의 잇몸이 가라앉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것마저 미리 감안해서 치아를 심을 때 피부 조직을 말아서 볼 쪽 잇몸 밑으로 접어넣어 잇몸 두께를 증가시켜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네요. 물론 잇몸은 선천적으로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광고를 보면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스마트 임플란트, 바이오 임플란트, 자가열 임플란트, 심지어는 가상현실 임플란트까지. 아니 그게 다 뭐야?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예전엔 치과 의사의 감으로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디지털 가이드를 미리 만들어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잡아냅니다. 이걸 아마도 스마트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것 같고 요즘은 치료 전에 치료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다 보여주는데 이걸 가상현실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치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헤드 부분을 지르코니아 소재로 제작해서 임플란트와 주변 조직 간의 결합력을 좋게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가혈 임플란트는 내피를 뽑아서 뼈 조직과 임플란트가 잘 결합되도록 하는 수술법의 종류지 임플란트의 종류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만큼 요즘 임플란트 종류가 많아져서 팔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릿지라는 치료 방법인데요. 남아있는 치아와 치료가 필요한 치아 사이를 연결해서 새로운 치아를 고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악 임플란트라는 수술도 있는데 필요한 최소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브릿지로 연결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틀니와 비교하자면 고정성에서 아무래도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틀니가 됩니다. 본인 치아가 없을 경우 선택하게 되죠. 틀니는 아무래도 임플란트에 비해 씹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물감이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니도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로 나뉘는데 3개 이상의 연속된 치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변 치아가 괜찮은 상태라면 부분 틀니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괜찮은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착용하게 되는 방식이고 전체 틀니에 비해서 착용감이나 유지력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리를 거는 치아를 뽑게 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엔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만 결합한 임플란트 틀니도 많이 추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2개에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고 틀니를 거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잇몸의 부담도 적고 식사하실 때 안정성도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임플란트도 어려운 상황이고 치아가 모두 못쓰게 되었다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험도가 있는 경우엔 전체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잇몸이 수축되어 헐거워질 때마다 수정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입안에서 미생물이 이히 잔치로구나 하고 번식해서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잇몸이 상할 가능성도 있고, 틀니가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경우에 착용하면 오히려 일이 더 커지니까 착용감이 뭔가 다르면 치과를 일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는 본인 부담률 30%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70% 내준다는 거죠. 틀니는 만 65세 이상 7년 이내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률 30%입니다. 틀니 관리법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틀니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는데, 만약 여행을 갔는데 세정제를 안 들고 갔다면 퐁퐁 식기세정제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닦아도 됩니다. 일반 치약에는 마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틀니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니는 끓는 물에 소독하면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보관하실 때는 그냥 찬물에 담가 두시면 됩니다. 주무실 때는 꼭 빼고 주무시고요. 이번 시간엔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에 도움을 주신 미서울 치과 정희선 원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그레이몰